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해보니까 링링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이게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링링은 13호 태풍의 이름인데요.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 500km 부근에서 33km로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를 향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북상 속도에 따라 변동은 있으니까 추위는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대로라면 추석 앞두고 비 피해 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안전 점검하고 주변 한번 둘러보고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네. 날씨 오늘 또 계속 알아볼까요? 오늘 네. 날씨. 오늘 날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수원, 춘천, 대전 등 강원 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 경기 남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강원과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엔 100에서 200mm, 강원 영동과 전라도,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50에서 100mm, 경상도와 울릉도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그래도 저 서울은 한낮에는 좀 더웠는데 네. 기온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는 70에서 80%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빨래 널기는 좀 안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빨래 지수는 60으로 마르기 쉬운 옷들을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이지만 오늘은 특히 불쾌 지수가 80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불쾌 지수가 80. 뉴스 보면 불쾌 지수가 또 올라가. 오늘 저 네. 옆 사람 이렇게 툭 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날씨 먼저 알아봤고요. 이제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엉덩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엉덩이가 성인병 유발. 엉덩이가 사망률을 3배 높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세상에 별 기억 상실증이 다 있네. 아니 사실 엉덩이가 이리 많이 방댕이, 궁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무슨 병이 다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살다 참 네. 엉덩이한테 얘가 무슨 인격을 주는 건 처음이네. 어? 제가 그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렇죠. 내 엉덩이에 지우개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래요? 기억 상실이니까. 기억 상실인가요? 아니, 엉덩이가 기억상실증에 이건 뭡니까? 좀 웃기죠. 네. 표현이. 네. 엉덩이가 기억 엉덩이도 웃어요. 네, 엉덩이가 웃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엉덩이가 있다는 걸 까먹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죽은 엉덩이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에 워낙 힘을 주거나 근육을 쓰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있다는 걸 까먹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근력이 더 약해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엉덩이가 죽는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억 상실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얘가 지금 죽어 있다고요? 얘가 살아있었던 적은 있었나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번역을 그대로 해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데드버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기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엉덩이가 이전에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죽은 엉덩이 증후군이 돼서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 너무 오래 자식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근육은 안 쓰면 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도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력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다른 곳들까지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엉덩이가 죽었는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살만 있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사실 굉장히 큰 근육이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래쪽으로는 무릎이나 종아리에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위로도 허리나 목의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죽은 엉덩이 증후군 같은 경우는 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곧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엉덩이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엉덩이 때문에 그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말이 돼요, 그게? 맞아요. 엉덩이가 굉장히 큰 근육이랬잖아요. 네. 큰 엉덩이는 큰 근육이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보통 한 네. 3배 정도 사망률 자체가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휴. 실제로 WHO에서도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이 죽은 엉덩이 신드롬을 꼽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또 한 연구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할 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죽은 엉덩이 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50%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엉덩이가 이렇게 건강과 직결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내 엉덩이가 죽은 엉덩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꼬집어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쉽게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엉덩이에 힘을 한번 줘보실까요? 아침부터요? 엉덩이에 힘을 주라니까 네. 관략근에 힘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게. 이게 진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는지는 이게 잘 모르겠네요. 엉덩이 근육인지는 허벅지에 그렇죠. 힘이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그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엉덩이 주사를 맞을 때나 네. 침을 만다고 생각할 때 엉덩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엉덩이에 근육량이 많고 살아있는 엉덩이의 경우는 엉덩이 자체에 힘을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근데 엉덩이에 힘 주라니까 의자에서 약간 일어나는 듯한 느낌. 네네. 이런 게 있네요. 지금 보면 이제 어디에 힘이 들어가세요? 허벅지에도 힘이 좀 허벅지에 좀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뒤쪽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정상인데 네. 엉덩이는 힘이 안 들어가면서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실 텐데 이상하게 엉덩이는 아무 이렇게 네. 신경 전달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이 방송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벅지만 들어가면 또 이상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죠? 왜죠? 네. 죽은 엉덩이 증후군은 이제 엉덩이에 힘을 줄 수가 없고 주기 어려운 건데요. 네. 그럼 이제 허벅지에만 힘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게 되면 허리 쪽에 무력감이 생기면서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느낌, 엉덩이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엉덩이 관략근 운동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엉덩이에 힘주기 운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느낌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방금 전 방법은 나만 알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물병 하나만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거든요. 물병으로요? 네. 네. 앉아서는 못하고요. 나와서 해야 돼서 앞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도 나갈까요? 저희 네, 다 우리 나갑니까? 물병 있으시면 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돼요. 예. 물병 가지고. 자, 엉덩이 근육은 이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을 다 테스트해봐야 되긴 하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한쪽만 할게요. 네.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시고요. 네. 앞쪽에다가 물병을 하나 이렇게 놔주세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왼쪽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 다리로 지지하고 오른쪽 다리 한 발로 설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 상태에서 네. 반대쪽 손으로 이걸 집어주시는 거예요. 네. 집는 거 간단하죠? 예인 씨, 예인 씨. 이거 의외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네. 예인 씨 엉덩이 네, 돌아가셨어요. 혼자 해보세요, 혼자. 반대쪽 다리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을 들고 네. 왼손으로 혼자 해보세요. 왜 이러시지? 되죠? 됐어요. 와, 근데요, 다행이다. 문제는 이걸 5번. 다섯 번. 그러니까 5번. 자, 어머. 다리 지지하고 한번 한 든 번. 다음에요. 다시 내려놔 주세요. 내려놓고. 그리고 또 다시 쓰고 자 이제부터 또 자, 네. 하고 이걸 5번. 지금
시작점이 다 달라서 제가 못 세고 있는데 각자 세고 5번 계시죠? 했어요. 네, 네. 5번이 다 되셨고 네. 예. 됐습니다. 이렇게 딱 되면 예, 딱 봐도 누구 엉덩이가 가장 살아있고 누구 엉덩이가 가장 죽어있는지 알 아니 수가 이분이 있죠. 60세세요. 그렇게 아이고 엉덩이가 어르신이 있네. 왜냐하면 아까 예인 씨 하실 때 딱 봤을 때 이렇게 집어드는 동작에서 계속 여기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요. 실제로 엉덩이 같은 경우는 골반을 잡아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육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 근육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앞뒤로나 양옆으로 계속 심하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5번 짚는 동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예인 씨는 잘 버티시고 5번 하셨는데 사실은 하다가 옆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다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많이 죽어있는 분들, 약해져 있는 분들은 무릎 부상의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엉덩이가 죽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 5번 정도. 실제로는 무릎을 최대한 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예, 양쪽을 다 번갈아 가면서 해서 내가 근력이 양쪽이 다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자세가 좋아요. 다 하고 나면 한 잔 마시고. 그렇죠. 생각보다 좀 힘들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무난한 거죠, 지금? 지금 두 분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예인 씨는 조금 더 열심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엉덩이 근육하고의 관계가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일단 한 60세 정도. 네, 제가 가장 좀 부실한 걸로. 엉덩이 네. 나이로는 제일 어르신이십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아, 이거 말고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엉덩이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튀어나오게 돼요. 무릎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스쿼트 자세로 내가 30번을 할 수 있는지 진단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세를 계속하게 되면 엉덩이 연습하면? 근력도 살아나기 때문에 네. 진단과 그리고 뭐 치료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잘못된 자세가 아닌 정확한 자세로 30회 정도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걸 잊게 되고 엉덩이 근육이 죽는 건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왜 죽어요, 엉덩이가? 네, 뭐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네. 네.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엉덩이 근육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엉덩이 근육은 이제 허리나 골반, 허벅지를 이어주는 이제 중심 근육, 아주 코어 근육의 중심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 있거나 움직임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근육이 또 납작해집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엉덩이가 이제 납작해지면서 근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의자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허리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약간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심하면 심할수록 엉덩이 근육이 납작하고 색소 침착까지 되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예. 보면 이제 치골이라 그래서 의자에 딱 닿는 부위 있잖아요. 네. 거기가 납작해지면서 색소 침착이 되고 쭈글쭈글해지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이제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결국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남자는 8시간 12분 정도 하루에 앉아있고 여자는 7시간 54분 정도로 약간 이제 통계는 여자가 좀 오랫동안 앉아있을 것 같은데 네. 저 통계는 남자가 더 앉아있는 시간이 좀 오. 길었고 이게 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런 이제 경우들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수험생들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욱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히나 항상 그러잖아요. 엉덩이 힘으로 엉덩이로 공부한다라 많이 앉아서 공부하는 엉덩이 점수라고 그래요. 엉덩이 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점심시간 빼고는 다 앉아서 그 사무 보시고 컴퓨터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였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살리셨지만 제 엉덩이는 죽이셨어요. 그러게. 계속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러셨어요. 아유. 그리고 저 회사 부장 사장님들이 내 엉덩이를 다 죽였어. 아유. 맞아요.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군요.
아니 근데 정말. 이 엉덩이뿐만이 아니고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목, 척추, 골반, 관절 다 영향을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딱 하나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대부분을 덮고 있는 대둔근이 있고 그 옆쪽을 이제 지지해주는 중둔근, 안쪽으로 소둔근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3가지 근육을 모두 골고루 튼튼하게 써야지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게 되고 또 다리나 허리, 무릎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절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덩이 근육에 힘이 제대로 없게 되면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이런 움직임을 할 때 무릎에 지나치게 힘을 주고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에 악순환이 오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엉덩이 근육이 아까 골반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골반을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골반이 틀어지게 되겠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휘어지고 변형이 오게 되고요. 전체적인 체형 자체가 틀어지고 척추를 따라서 허리와 목까지 모든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엉덩이가 죽으면 하체의 힘보다는 상체의 힘으로 이게 걷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엉덩이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에 힘을 과도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골반을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걸음걸이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걸으실 때 엉덩이가 좌우로 실룩실룩 많이 움직이시게 돼요. 네. 제대로 골반을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허리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실룩실룩거리는 게 아니고 자세가 잘못된 거군요. 의도하면서 걸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도 모르게. 남들보다 옆에 폭이 넓다라고 하면 좀 주의를 하시고 또 허리 통증 이런 분들이 예. 많이 있으세요. 그 실룩실룩 걷는 게 이 허리 통증하고 관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엉덩이를 보면 얼마나 이분이 네. 척추나 관절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보면요. 그렇죠.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엉덩이는 이제 볼기를 의미하는데요. 그 혹시 볼기, 엉덩이, 궁둥이 차이를 아세요? 볼기는 엉덩이에서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을 볼기라고 그러죠. 살 부분. 예. 저기 ANMC는 오늘 처음 듣는데 볼기 짝 때린다 할 때 맞습니다. 보기잖아요. 볼기. 이제 볼기는 정확한 부위가 이제 허벅지 위쪽에 보면 살이 가장 도톰한 부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방금 경식이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곤장을 맞는 부위, 과거에 그 부위가 볼기고요. 그 위쪽이 볼기 위쪽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그리고 이제 궁둥이는 우리가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위가 궁둥이죠. 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엉덩이는 이제 볼기라고 그 살이 가장 많은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엉덩이의 이제 볼기살, 그러니까 엉덩이살이 모양에 따라서 이분이 얼마나 척추 관절에 건강하냐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그래서 요거 표를 한번 나오셨군요. 가져왔습니다. 네. 볼까요? 요게 제일 이쁜 거 아닌가? 사과형? 그렇죠. 네. 보기에도 그렇죠. 본인한테 해당하는 걸 한번 이거? 붙여볼까요? 야, 자, 경식 씨,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여기입니다. 식빵형. 네. 식빵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세가 모르겠어요. 이 식빵처럼 퍼졌어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요. 우리 목욕탕 가서 보면 알잖아. 남탕 그래. 가면요. 다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약간 이렇게 식빵형에서 여기에 주름이 가요. 여기 주름이 가요. 그래서 정말로 죽은 엉덩이가 돼버려요. 점점 더 이게 나이 들고 또 운동 안 하면요. 네. 점점 살이 빠져갖고 엉덩이 자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더 꺼져요. 저도 글쎄, 이렇게 엉덩이가 크진 않은데, 그래,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걸로 가보자. 아마로. 하마형. 하마로 가보자. 아마. 저는 예인 씨는 네. 이거지. 그래요. 지켜주시나요? 네. 예. 저희는 이렇게 일단 가봅니다. 일단 같은데. 예인 씨의 엉덩이는 예. 살아 있습니다. 사과형. 가장 건강한 엉덩이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근육량이 이제 상하 좌우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아까 흔들렸단 말이에요. 사과형이 흔들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근육은 충분한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도 흔들릴 수 있어서 그럴 수 이제 있어요. 허벅지 그렇죠. 운동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예. 경식 씨가
제가 문제죠. 죽은 엉덩이입니다. 어. 이제 보통 이제 엉덩이 증후군의 가장 많은 형이 식방형인데요. 식방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죠. 그렇게 문제 되면 있어. 골반이 처지면서 골반의 통증이나 허리의 통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형은 우리 이제 재용 MC께서 이제 하마형을 했는데 하마형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볼기살 근육이 네. 3분의 2 정도가 앞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좀 펑퍼짐해 보이죠. 그래서 골반의 이제 불균형이나 엉덩이 이제 골반을 잡아줄 수 없으니까 고관절도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골반 옆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나의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오리형은 바로 접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건강한 오리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리궁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툭 튀어나온 보기에는 툭 튀어나와서 토실토실하고 좋아 네. 보이는데 이게 척추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리형도? 그러니까 엉덩이가 과도하게 뒤로 빠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척추 라인이 뒤로 휘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 전만증, 그다음에 허리에 요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한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건강한 오리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식방형이고 하마형이고 안 좋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저기 그 동료 중에 제 친한 사람이 사유리라고 있어요. 아, 예. 사유리 씨가 한 2년, 3년 전에 이 식방형이었어요. 네. 그 건강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 안 좋고 이제 근육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2, 3년 지나니까 사과형으로 사과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 그래요? 지금 SNS에 자기 셀카 안 찍고 엉덩이 쪽만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엉덩이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겠네. 네,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거 저 책상을 좀 높여주세요. 이제 서서 진행하고. 서서 진행할까요? 네. 아, 근데 요즘에는 교실도요. 네.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도 보면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졸리고 이러면은 뒤에 가서 그리고 사실은 제일 그 죽은 엉덩이 걱정되는 게 우리 셋보다도 한동화 선생님하고 민혜연 선생님이에요. 이 두 분이 진료하실 때. 의대 가려고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이게. 하지만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네. 것도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서 있어도 안 돼요? 어떡하란 말이야. 앉았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예? 서 있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네. 서 있을 때 잘못된 자세로 오래 서 있게 되면 똑같이 엉덩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서서 사진 찍으라고 제작진이 맞아요. 그랬구나. 이게 그거예요? 저희 사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서 있는 평소에. 재용 MC. 네네네. 이재용 MC, 되게 바른 자세로 잘 서 있는 것 같으시죠? 잘 서 있는데요? 아니 근데 뒷모습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척추가 살짝 휘어 있어서 어깨 높이가 좀 다른 것도 있고요. 네. 옆모습에서 봤었을 때도 귀선이 어깨선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시잖아요. 약간의 거북목이 있는 상태이세요. 그러니까 고개가 앞으로 좀 숙여진 상태이신 거죠. 네. 제가 평소에 세상이 궁금해서 뭐지 하고 목을 빼다 보니 목을 빼고 사는군요. 삐뚤어졌어요 좀. 네, 살짝 경사가 있고요. 예인 씨. 사실 예쁜데요? 허리 라인 너무 쏙 들어가고 예뻐 예쁘죠? 보이시지만 네. 요추에 전방 경사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허리자 C커브가 너무 심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어깨가 뒤로 처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오는 모양. 그러니까 아까 오리 엉덩이 얘기했던 그 모양이랑 좀 비슷한 상태로 오리구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아마 벽에다 이렇게 등 대고 섰을 때 등 사이로 주먹 정도가 지나갈 만큼 좀 커브가 크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교정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교정을 네. 좀 하시는 게 두 분 다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네. 저 봐요. 저 식방형이잖아, 저. 근데 경식 씨 사진을 제가 미리 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자세가 좋은가 정확하게 지금 일직선으로 제대로 서 계신 편이에요. 저 정도면 작지만 제대로 서 있습니다. 현대인 분들 중에서 보면 상위 거의 한 10% 안에 들어있는 바른 자세라고 보실 수가 신기하네. 있어요. 그러면 김경식 씨처럼 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인 거죠? 그렇죠. 옆모습으로 딱 봤었을 때요. 딱 이렇게? 귀선과 어깨선 그리고 골반 중앙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척추는 자연스러운 C컬 형태를 이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아까 이제 이재용 MC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앞으로 머리가 좀 구부러져 있는 자세나 무릎이 굽혀져 있는 자세도 좋지 않고 또 장애인 MC처럼 옆으로 어깨 너무 뒤로 젖히고 배가 나와 있는 자세 역시도 엉덩이 근육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생도들이 딱 이러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몸에 무리가 가는 자세일 수도 있고. 경직되니까. 사실 커브를 제대로 살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기 사관생도는 너무 경직돼 있고 우리 힙합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안 좋은 건가요? 나중에 몸살 나지. 그러면 힙합이 아니고 다른 관절. 다른 관절도 다. 야 적당히 하셨구나. 근데 아까 이제 경식 씨도 얘기했지만 이런 죽은 엉덩이를 네. 사과형으로 딱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사오리 씨 얘기하면서 운동이라고 그랬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봐야죠. 운동만 한 게 없다니까. 네. 사실 저도 운동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위 중에 하나가 엉덩이인데요. 실제로 근육이 가장 크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양의 노력으로도 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1분 홈 트레이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트가 아니라 민트. 민트. 네, 민트의- 민혜원 원장님의 홈 트레이닝 민트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적당한 양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엉덩이 근육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체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제 뭐 회사 출근하셔서도 휴게소 같은 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주로 서서 하는 운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이제 모든 동작을 기본적으로는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네. 일단 무릎을 앞으로 당겼다 뒤로 스트레칭하는 동작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어려운 동작은 아닌데 반대쪽 다리, 이제 지지하는 다리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너무 바짝 피려고 하지 마세요. 살짝 구부리는 게 오히려 충격을 주지 않고 무릎 통증에 조금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었다가 뒤쪽으로 쭉 펴는 동작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동작이에요. 발레 동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쭉 펴주는 동작. 반대쪽도 똑같이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펴주고 당겼다가 되게 부드럽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첫 번째 동작이에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아니 경식 씨인지 왜 그러냐면 두 분하고 다리 길이가 달라서. 난 왜 이렇게 빠른가 했네. 참.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른 연속 동작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킥, 다리를 이제 뒤로 차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말고도 중둔근, 소둔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로 일단은 90도로 쭉 차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45도 옆으로. 이게 45도가 이게 힘드네요. 네.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차주고 나면 그다음에 옆구리를 찰 건데요. 네네. 옆구리는 그냥 이렇게 차면은 조금 중심 잡기가 힘드셔서 팔 옆으로 벌리고 이렇게 차시는 게 좋아요. 자, 이때 발끝은 이렇게 포인 상태로 해준 상태에서 옆으로 옆구리까지. 연속 동작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다리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먼저 한 4번 정도. 자, 이렇게 차고. 셋, 넷, 네, 그다음에 45도. 45도. 둘, 셋. 셋, 굉장히 힘든데요? 그다음에 옆구리. 민 선생님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안정적이네 자세가. 셋. 네, 근데 실제로 이 동작이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앞에 의자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건 좀 의자를 편하네요. 잡고 하시면 훨씬 편해요. 편해요. 그렇죠? 옆으로. 그래서 처음부터는 무리하지 마시고 의자를 좀 잡고 편하게 하시고요. 네. 마지막 동작은 엉덩이 운동의 꽃이죠. 런지 동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런지. 발 크게 뒤로 하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쭉 굽혀서 무릎을 내려가잖아요. 엉덩아.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라. 들어가면 안 되고요. 허리 꼿꼿하게 피시고 골반 이 중심이 그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무릎이 그 발끝선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잘못된 동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자, 그대로. 이게 힘드네. 네. 이 런지 안 하던 분이 갑자기 하면요 다음날 허벅지가 막 엄청 땡겨요. 예. 이거 런지. 반대쪽 동작도 할 때, 자, 딱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중심 그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게. 이거 런지 힘드네요, 이거. 이 런지 몰랐네. 연속 동작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원장님. 생각보다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속 동작 할 때 첫 번째 동작이랑 마지막 런지 동작은 조금 천천히 가고요. 킥하는 동작은 좀 빨리 들어갈 거예요. 긴장을 네. 바짝 하시고 네. 음악 주시면 연속 동작으로 시작할게요. 음악까지 또 성공하셨군요. 자, 시작할게요. 이거 카라의 디스토 안무 같은데?
반대쪽 다리 할게요. 자, 이제 백 불안하면 앞에 잡으세요. 네. 뒤로 누르는 동작. 자, 45도 옆으로. 이 45도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이 네. 들어가거든요. 운동이 옆구리 쫙쫙 되네요. 해볼까요? 자, 팔 들고. 선생님, 비틀거립니다. 반대쪽 다리 또 들어갈게요. 네. 자, 일단 뒤로 탈게요. 발끝을 세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 계속 해주시고요. 45도. 옆구리 할게요. 이거 운동되는데? 자, 왼쪽 할게요. 네. 천천히. 바닥에 닿으면 안 되죠? 약간 닿아도 되는데요. 바닥으로 무게중심이 가지는 마세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든데요. 네. 굉장히 큰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운동하면 땀이 되게 많이 나고 포도당도 많이 태울 수 있어요. 땀이 많이 나요, 지금도. 그거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 번만 딱 하고 들어오실까요? 한 번 더요. 한 번 네, 더요. 우리가 좀 여기 서서 제대로 한번 한번. 해볼까? 우리? 그래요. 네. 자, 음악 한 번만 더 주세요. 자, 오늘 아침에 제대로 운동되네요. 자, 여러분, 엉덩이를 살립시다. 전 국민 엉덩이 살리기 캠페인. 반대쪽. 자, 엉덩아, 너 좀 살아나라. TV 보시면서 이거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식탁에 그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뒤에 저기 이거 남편분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자, 옆구리 할게요. 자. 하루에 요걸 아침에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은 굉장히 저기 엉덩이가 다시. 우리 행복한 아침 볼 때 이거 하시면서 보면 되죠. 그렇죠. 오늘 프로그램은 행복한 엉덩이입니다. 45도로 쭉 네. 펴주세요. 죽은 엉덩이를 살리자. 사실 점심 드시고 나서도 스트레칭하면서 잠깐 이렇게 남들 안 볼 때 조금 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꺼진 엉덩이도 다시 보자. 살려야 왼쪽 됩니다. 할게요. 그대로 앉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네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 안 나오게. 네네. 다리 많아서 운동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래요? 위쪽 다리는 조금 더 나아요. 이게 의외로 힘들어요. 엉덩이를 살리자. 고생하셨습니다. 야, 들어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자, 운동하느라 고생하셔서 저희 차 준비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잔들 하시죠. 걷지를 못하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야, 야, 이 런지 같은 건 집에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마루에서 또 방에서 몇 발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참 좋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예요? 네, 이거는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 이제 차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요. 어우, 아우, 시다. 쉬어. 오가피 모가차입니다. 여러분들 오가피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가피가 아우, 쉬어. 어떤 친구랑 가족인 줄 아세요? 오가피로? 바로 인삼입니다. 두릅나무가, 인삼도 두릅나무가고요. 오가피도 네. 두릅나무가인데요. 이제 과거부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서 다리에 힘이 없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지 무력 중에 오가피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모가도 오가피와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모가도 무릎과 허리를 강하게 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오가피와 모가를 이제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모가차가 이 가을에 또 운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면서 설명 좀 네, 들어보죠. 네, 간단합니다. 이제 오가피 50 볼까요? 네. 오가피 50g 하고요. 모가 30g을 부직포에 넣어서 물 2리터에 넣고 약한 물 1시간 정도만 졸이면 되는데요. 이것을 좀 며칠 정도 사이에 하루에 여러 차례, 수차례 정도 나눠 마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시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맛이 신 경우는 무루 양을 좀 넣어서 네. 좀 희석을 해서 네.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니, 신데 또 이렇게 운동하고 요거 그 맛으로 먹을 수 맞아요. 있어요. 네. 이거 시원하게 마셔도 되는 차인가요? 네, 시원하게 마셔도 되고요. 따뜻하게 해서 마셔도 되고 너무 네. 뜨겁지만 않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모가는 또 이렇게 모가 익었을 때 그 향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가을에 이렇게 낙엽 탁 떨어질 때 네. 어디
이렇게 그 흙 마당 있는 데서 그 중정이라 그러나? 네. 차 한잔 마시면서. 또 딴 데가 있었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은의 안녕하세요. 밥상을 만나는 네. 시간입니다. 아, 보은의 밥상, 우리의 밥상, 보은의 네. 밥상. 오늘 주제가 엉덩이잖아요. 네. 엉덩이에요. 사실 제가 오리공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네, 네네. 네. 아우 나도 허리 조심해야 되겠다. 근력과 그러니까. 탄탄하게 체력을 좀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몸에 좋은 꿀을 들고 나왔거든요. 꿀. 꿀 좋죠. 그렇죠. 꿀맛 나잖아요. 그렇죠. 꿀은 네. 뭐 요즘 뭐 건강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설탕 많이 안 쓰고 대신에 꿀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꿀 소비량은 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꿀이요, 어. 몸이 약간 허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양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꿀이 사실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감미료 중에 하나고요. 100% 이 구나. 벌꿀이 갖고 있는 과당은 자당보다 감미가 2배가 더 높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아주 꿀맛처럼 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만능 꿀맛 간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꿀맛이네. 오늘 또 검색어 또 오르겠네요. 맞는 꿀맛 간장. 간장. 네. 야, 꿀맛. 제가 이름 그대로 꿀맛이죠. 진짜 만능이고요. 진짜 꿀맛처럼 꿀맛이. 쓰실 수가 있는데 네. 만들기는 너무 간단해요. 어. 뭐 저렇게 간단한 걸 들고 나왔지 하실 정도로 진짜 간단한데요. 제가 꿀맛 간장. 보여드릴게요. 아, 기대됩니다. 자, 꿀맛 일단 간장. 여기 볼을 준비하시고요. 네. 여기 꿀이에요. 그냥 꿀. 벌꿀. 네. 아무 꿀이나 상관없죠? 네, 아무 꿀에 상관없는데요. 네네. 저는 요리했을 때는 네네. 향 없는 그냥 자파꿀 좋더라고요. 요거 자파꿀. 그냥 쓰시면 아주 좋아요. 아카시아나 이런 것도 향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차로 드실 때 많이 쓰시고요. 요렇게 꿀 넣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게 집에 있는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 우리가 보통 조선간장이라 그러죠. 네. 꿀이 2분의 1컵에 조선간장 3분의 1컵. 그다음에 요거는 진간장, 진간장. 3분의 1컵 똑같이 들어가요. 요거 잘 섞어요. 네. 네. 잘 섞어서 꿀이 약간 퍼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요. 요게 네. 마늘이에요. 마늘. 예, 마늘이 이렇게 좀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들어가서 잘 섞어주면 진짜 꿀맛처럼 아무런 요리에다가 다양하게 조림, 볶음, 무침까지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완성이에요? 네, 이게 잠깐만요. 완성이에요. 너무 쉽죠? 끓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맛있는 간장은 살짝 끓이고, 간장게장도 끓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저는 꿀이 갖고 있는 향과 영양을 좀 그대로 신선하게 먹고 싶어서 안 끓이는데요. 사실 꿀을 끓인다고 해서 뭐 영양 성분이 이렇게 파괴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비타민 같은 경우는 또 열에 의해서 살짝 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신선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요리에 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끓이거나 그러면 너무 오래 끓이거나 그러면 좀 안 좋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만능 꿀 맛간장을 가지고 다양하게 무침, 뭐 조림, 볶음 등에다가 다양하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간단하네요. 네, 진짜 간단하죠. 이게 꿀맛 간장. 네, 요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어요? 요거는요, 사실은 제가 끓이지도 않았고, 뭐 방부 효과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서 네. 3일 내지 4일. 4일 정도만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요리에나 활용할 수 아유, 있다. 그럼요. 근데 저 꿀은 워낙에 좋은 식재료인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장 효과가 좋다면 이제 쉽게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는 데 있고요. 그래서 천연의 보약인 셈입니다. 근데 꿀은 이제 당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작용도 하면서요.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주제가 엉덩이잖아요. 네. 당분이요. 인슐린에 의해서 근육에서 소모가 되는데 근육량이 충분해야 당분이 쉽게 에너지화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죽은 엉덩이를 잘 살려놓으면 저 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 않나?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량도 살리고 꿀도 이렇게 맛있게 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엉덩이가 살아있다고 자신하는 분만 꿀 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꿀맛 간장을 가지고 네. 이게 만능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집에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밑반찬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지금 꽃새우예요. 꽃새우. 네, 요걸 지금 두절새우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가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가리 떼었다 그래서 두절새우라고도 두절. 하거든요. 아, 머리 뭐 이렇게 두절새우.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보리새우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 다 쓰셔도 되는데 네. 일단 이게 냉동실에 자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꺼내서 마른 팬에다 한번 볶아 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같이 쓰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아몬드, 아몬드. 통아몬드하고 여기 슬라이스 아몬드인데요. 이것도 마른 팬에 살짝 한번 볶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마른 팬에다가 볶는 거는 그 냉장고에 그 잡내. 그렇죠. 잡내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경과류를 한번 마른 팬에 살짝 열을 가해서 볶아주면은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좀 두르고요. 요거 있어요. 요거. 건고추? 요게 뭐냐면 홍고추. 건고추거든요. 네네. 요 가위로 잘라서 먼저 이렇게 좀 넣고 아, 고추를 먼저 넣는 네, 이유? 볶아주세요. 그러면 약간 매콤한 맛이 올라오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게 건어물이잖아요. 네. 살짝 비린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린 맛을 살짝 없앨 수도 있고요. 요게 또 의외로 칼칼하니 또 맛있어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여기에다가 요 새우, 다 넣고. 네, 그다음에 요거 아몬드. 견과류 넣죠. 네, 그다음에 여기 슬라이스 아몬드 넣고 같이 볶아요. 네. 고소하고 맛있겠다. 네, 아주 맛있겠죠. 네. 근데 네. 보통 이렇게 견과류 볶을 때 우리가 다진 마늘 넣는데요. 네. 저는 맞는 꿀맛 간장에 벌써 다진 마늘을 넣어놨기 들어갔죠. 때문에 다시는 안 넣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 코팅이 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준비한 만능 꿀간장. 꿀맛 간장 네. 이렇게 꿀간장이라고. 꿀간장. 해서 볶으세요. 만능 꿀간장. 요걸 이제 요게요. 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리가 빨라져요. 그리고 쉽게 싹 스미니까 훨씬 더 맛이 좋겠죠? 어느 틈에 다 됐어요. 벌써. 네, 벌써 다 됐어요. 왜냐하면 미리 한번 네. 요 꽃새우하고 통고추, 홍고추 제가 한 번씩 다 볶아놨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통 아몬드 볶아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하면 다 됐어요. 네. 요거에다가 이제 파. 예, 파 송송송, 그다음에 향이 벌써. 깨 송송송 네. 끝. 끝. 너무 간단하죠. 아, 이거 아이들 밥 반찬으로도 굉장히 아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어른들도 좋아해요. 맞아요. 맥주 안주로도 좋겠습니다. 아, 최고죠. 맥주 안주. 맥주 한잔 하실 때는요, 네. 맞는 꿀맛 간장을 한 2큰술만 줄여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밥 반찬에는 좀 더 넣고.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큰술 정도 들어갔거든요. 어. 다 됐습니다. 어우, 맛있게 됐어요. 벌써 다 된 거야. 네. 향이 끝내줍니다. 향이 막 오르죠? 아, 그럼요. 제가 이거 경실 씨 한번 예. 맛보시라고 요만큼만. 아, 예, 이미 잡숴보세요. 입이 마중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거북목 된다. 맛있어요? 꿀맛. 그리고 고소하고 바삭하고. 네. 그리고 조리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맛있어요. 뭐 여기다가 설탕 넣을 필요 없이 예. 윤기도 막 잘잘잘 흐르죠? 네. 아니 우리가 꽃새우하고 아몬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꿀간장 저게 들어갔으니 야, 그 맛은 뭐 아몬드하고 꽃새우 이것도 좋은 식재료인 거죠. 이렇게 환상의 궁합이라고도 볼 수 아,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꽃새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죠. 근데 칼슘은 세포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세포가 흥분되면 이제 신경과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근육에 힘을 줄 때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근육을 수축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에 힘을 못 주는 거죠. 또 칼슘과 근육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육은 칼슘이 혈관에서 뼈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극제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근육량이 많으면 골다공증도 예방하죠. 그런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제 새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네. 연구 결과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된다. 그게 또 아몬드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 이거를 또 말끔하게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네. 환상적인 궁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아몬드는 여기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골다공증도 예방하면서 근육의 떨림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꽃새우와 아몬드를 잘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견과류를 이렇게 먹어주면 좋다 이래서 맞아요. 요즘에는 뭐 하루 이렇게 네. 포장해서 네, 하루에 나오는 거. 먹을 그죠? 하루 견과류? 27g 먹으면 딱 좋은데요. 제가 아까 준비한 만큼만 딱 잡수시면 하루 3끼에 아주 맛있는 견과류 드시게 되는 예. 거죠. 네. 네. 경씨 씨 집어 드시니까 자꾸 맛있죠. 이거 진짜 우리 한 원장님 말씀대로 밥 반찬도 좋은데 맥주 한 잔. 끝난 거예요. 네, 오늘- 너무 맛있어. 고소하게 싹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아, 너무 회식할 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꽃새우 통 아몬드 볶음 이제 해놨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또 조금 좀 짭짤한 거 좀 준비를 할게요. 네네, 뭡니까? 칼슘 많다는 이게 지금 뱅어포예요. 뱅어포? 아, 좀. 네, 뱅어포 그냥 이렇게 네.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잘랐어요? 사방 한 3, 4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요게 그 미역 요거 다시마거든요. 그래요? 요 다시마인데 지금 이렇게 건다시마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요거 깨끗하게 여기 하얀색 가루 네네. 조금 네. 거즈로 닦아서 없앤 다음에 물에다가 조금 살짝만 담가 놓으세요. 그럼 요게 불거든요. 불죠? 불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한 1cm 간격으로 길게 썰어요. 잘라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리본처럼? 네, 매듭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매듭 풀르니까 끈적끈적하게 점액질이 올라왔죠. 요 점액질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 미우신이라고 또, 했었어요. 알긴산. 인산. 알긴산. 네. 알긴산. 알긴산. 알긴 알아? 그래서 알긴산. 이렇게 매듭을 하나 해주면은요 씹는 식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게 요 안에 있는 점액질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쓴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나 또 이게 조리의 센스예요. 이야, 매듭 지어놓는 게. 네. 안 이렇게, 빠져나가게. 예,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을 제가 켜고 네. 프라이팬에 이제 일단 미리 달궈 놓고. 네, 달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꽃새우는 식용유만 했잖아요. 네. 요거는 이번에는? 식용유하고요. 네. 또 뭘 첨가합니까? 참기름을 같이 첨가해요. 조금 이제 그 고소한 맛이 네, 좀 요거는 이제 고소한 살아나게. 맛이 조금 살아나도록 이렇게 첨가하고 난 다음에 네네. 뱅어포를 넣고요. 네. 볶아요. 아, 일단 볶습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다시마도 매듭진 거 같이 같이 넣고요. 넣고 볶아요. 네.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기름 코팅이 어느 정도 조금 됐다. 그러면 여기에다 뭘 넣냐 하면 바로 고춧가루랑요. 고춧가루. 이렇게. 아, 또 색깔이 또 이제 변하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는 여기 꽃새우 때문에 색깔이 좀 있었지만 지금 네. 색깔이 약간 밋밋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요 요 무슨 간장? 만능 꿀맛 간장. 아, 제가 이게 이제. 지금 만든 거. 요거 이렇게 네네. 볶으세요. 아, 고춧가루 넣은 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맞는 꿀간장. 네, 그래서 맞는 이렇게 꿀맛 해서 간장. 좀 볶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볶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좀 간이 좀 스몄다 싶잖아요. 네. 제가 요거 굉장히 좀 빨리 된다 그랬잖아요, 조리가. 네네. 얇으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 네. 빨리 되죠. 네네. 벌써 다 익었어요. 또 끝이에요? 네, 조리가 이렇게 빨리 되거든요. 아, 자, 오늘 근데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더니 색깔이 어때요? 발그스레해졌고 또 진해졌어요. 좀 진해졌죠? 네네네. 근데 여기에 좀 윤기 났으면 좋겠잖아요. 네네,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불을 꺼요. 아, 불을 끄고 네. 여기 제가 꿀을 준비했거든요. 꿀을 꿀이 더 들어가는 반 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도포를 시키는 거예요. 윤기 도포를. 도포, 코팅을 해주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근데 불을 끄고 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윤기를 잘하게 이렇게 놔고 난 다음에 네, 여기다가 그다음에? 깨가루 송송송송. 깨가 있어야죠, 뱅어포. 네. 네. 근데 저는 아까는 제가 통깨 넣었잖아요. 네. 지금은 깨를 부셔서 가루를 넣거든요. 아, 이유는요? 이러면 뱅어포 사이사이에 깨소금 같이 깨가루가 속속속 스미니까 네. 굉장히 고소하겠지요. 그래서 씹히는 맛도 있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요거 밑반찬으로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이 땡긴다 또. 아, 아, 뱅어포 맛있죠. 저렇게 해놓으면. 맛있죠. 네, 이렇게 반찬으로도 좋아요. 네, 네. 이번에는 요 매듭하고 같이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근데 숟가락 어디다 저 놓으셨어요? 매듭을 저렇게 넣는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네네. 그렇죠. 못하셨죠. 매듭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맛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차림 했을 때 정갈하지요. 네. 다시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
매듭 졌는지 아시겠죠? 네. 네. 요거는 잡숴 봐야 알아요. 그 맛이 있구나. 네, 맞아요. 다시마와 같이 네. 씹히는 맛이 이거 기가 막히네요. 밥 좀 줘봐요. 밥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뱅어포하고 네. 다시마는 어떤 거예요? 뱅어포는 뭐 작은 생선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이제 단백질과 칼슘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근육과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푸른 생선의 작은 등푸른 생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타민 D도 많아서 역시 이제 칼슘과 함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무엇보다 뱅어포의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데 단백질이 충분하게 섭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육고기를 잘 못 먹어 하는 경우에 뱅어포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마도 아까 이제 경 씨가 물어봤던 게 알긴산입니다. 이 알긴산은 장내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복부 비만을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가 예쁘게 들어가면 엉덩이가 또 예쁘게 나올 수 있어서 체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또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아서 근육 떨림이나 또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죠. 네네. 근육 경련도 예방하고 근육통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뱅어포와 다시마 또 환상적인 궁합으로 잘 요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맛도 있으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좋다니. 네. 그죠? 드셔야 되겠죠. 네. 네. 대신에 맞는 꿀맛 간장만 있으면 네.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네. 빠르게. 네. 맞는 꿀맛 간장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엉덩이를 네. 살릴 수 있는 음식은 바로 맞는 꿀맛 간장이네요. 네, 네. 네. 자, 또 이번에 자, 뭡니까? 이번에는요. 엉덩이 살리려면 근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력에 근력. 가장 있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그래서 오늘 제가 단백질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밑반찬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메추리알. 네, 메추리알. 요거 깨끗하게 씻어서 메추리알 삶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끓는 물에 끓기 시작해서 보통 한 7, 8분이면 메추리알이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다 삶아지거든요. 7, 8분. 메추리알 없으시면 그냥 완숙 달걀 하셔도 되는데요. 메추리알은 처음부터 찬물에 넣고 소금 약간, 식초 소금? 조금 넣고 식초. 그다음에 삶으셔야 메추리알이 터지지 않고 아주 잘 삶아주고 나중에 껍질도 잘 벗겨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메추리알 준비하시고요. 소금 식초 넣어야지 껍질이 잘 깨진다. 아니 잘 깨지는 게 아니라 잘 깨지는 게 아니라 잘 벗겨진다. 그렇죠. 잘 벗겨지고 벗겨진다. 네네. 만약에 혹시라도 깨졌을 때 단백질이 응고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하지요. 자, 그다음에는 요 메추리알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요. 바로 요거예요. 우엉입니까? 네, 우엉이에요. 우엉을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네. 껍질만 벗긴 다음에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편 썰었거든요. 네. 근데 이 우엉이요, 사실은 이게 갈변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갈변이 잘 되기 때문에 꼭 넣고 씻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식초. 어떻게 하셨어요? 식초. 식초예요. 여기 지금 맹물이 있잖아요. 맹물에다가 식초 조금 넣고요.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어떻게 마셨어요? 식초 냄새 나요. 아이, 저쪽에 갖다 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우엉을 좀 넣고요. 네. 이걸 그냥 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한번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예, 우엉에 있는 요 갈변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세요. 식초물에. 네, 식초물에. 근데 요거 헹구지 않고 그냥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있는 때문에 상태에서? 예, 식초는 딱 1작은술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부어놨어요. 자, 만약에 집에 우엉이 없고 마침 연근이 있다, 연근하셔도 괜찮아요. 연근도? 예, 연근은 동그랗게 편 썰고 난 다음에 네. 반을 갈라서 조금 알맞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했으면 네. 제가 지금까지는 기름을 두르고 네. 볶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리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요게 다시마 우린물이거든요. 다시마 우린물을 프라이팬에다가 넣어요. 기름을 안 넣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는 기름이 안 들어가요. 이 다시마 우린물은 요 다시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다시마 있죠? 네. 그거 한 사방 한 5cm 정도 잘라서 그냥 맹물 30분만 부어 놓으시면 다시마 우린물이 만들어져요. 안 끓여도? 네, 안 끓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손쉽게 쓰시면 아주 좋고요. 네.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네. 조금만 하면 좀 많이 싱겁잖아요. 바로 요게 아까 만들어놨던 꿀간장. 맞는 꿀간장인데요. 네네. 요거 반 컵을 넣는 거예요. 왜 반 컵을 넣냐 하면 네네. 요거 지금 기준에 맞춰서 반 컵을 넣는데 네. 제가 요것만 넣게 되면 굉장히 짠맛이 우러나잖아요. 네. 짠맛이 우러나면 밑반찬 짜면은 좀 안 좋지요. 그렇죠. 밥 더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끓여주세요. 네. 네. 끓이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 뭘 넣느냐? 바로 메추리알.
네, 메추리알을 넣어요. 메추리알 이제 투하하고. 네, 메추리알 넣고 메추리알이 좀 바글바글 끓어진다. 그러면 걷다 모르니 하면 네.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왜냐하면 메추리알이나 달걀이나 이게 우리가 잘못 삶거나 이러면 살짝 비린 맛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미세하게 느껴서 밑반찬 안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글바글 끓일 때 그때 굶기면 다 먹어요. 그래서 매실청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매실청을 이용하면 좋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우엉. 우엉 넣고. 넣고. 요거 이제 볶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볶아주세요. 네. 제가 요거 드릴게요. 예. 잘 볶아주세요.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맛있을 것 같죠? 간이 싹 배면. 그렇죠. 네. 요 바글바글 이제 졸여야 돼요. 맞아요. 네, 끓여야지 맛있어요.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 네, 네, 아까 질문하세요. 네. 우엉을 이렇게 물에 먼저 담궈 놓으셨나요? 네, 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아, 왜냐하면 우엉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공기 중에 그냥 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누리끼리하게 갈변이 되거든요. 네. 갈변을 없애기 위해서는 썬 다음에 바로 찬물에 좀 담갔다가 식초물에 헹궈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방송 때문에 저기에는 좀 오랫동안 담궈 놓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좀 색이 변했군요. 색이 이제 좀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요 말씀드리고 우러난 물도 뭐 어디다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네. 요리할 때는 담궈서 바로 식초물에 씻으니까 괜찮은데 네. 오랫동안 담궈 놓으면 우엉에 있는 사포닌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쌀 맛. 여러 가지 요리를 할 때 오랫동안 담궈놨으면 물이 저렇게 우러났으면 네. 그것도 국물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요걸로 방법이네요. 밥 지으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밥 지으면요. 네, 요걸로 밥을 지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좀 졸여주세요. 네. 그리고 자, 가위바위보에서 졸이고 나면- 마시게. 우엉차처럼. 옆을 졸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조금 좀 흥건하잖아요. 네. 이 흥건한 것을 한참 졸여지게 내면 어느 정도 졸이냐? 한 20분 정도만 졸이면은요, 금방 이 옆에처럼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졸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을 거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깨. 깨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요 통깨, 통깨. 네. 예, 통깨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네. 메추리알도 저렇게 하면 맛있던데. 아, 요거 아주 아유, 맛있죠. 그럼요. 네. 아우. 아, 저것도 맛이 기대가 됩니다. 맛이 예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아우. 근데 요걸로 만약에 술안주 하신다 그러면은요,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담아내지 마시고 우엉은 우엉대로 따로 담아내실 때 메추리알에 꼬치를 몇 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장식해서 내시면 훨씬 더 술안주로서 아주 안성맞춤 스타일링이 되겠죠. 네. 술안주 할 거면 저기 어묵도 몇 개 넣는. 어묵도 좋긴 하죠. 근데 어묵 넣으실 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아. 기름기를 뺀 다음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오늘은 떡 안 넣으시고 어묵을 어묵으로. 갑자기 술안주 얘기하니까 어묵으로 갔어. 네. 어느 정도 좋아요. 완성이 된 완성이 거죠? 된 거죠? 네, 네. 네. 어느 정도 네, 네. 완성이 그럼 우리 됐어요. 레시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되게 빠진 거 맞지 너무 겁먹지만 난 바로 너야 널 손마셔도 내 짝이 될 테니까 Feel the rhythm 몸이 기억하는 대로 좋아 Something 어설프게 놓고 바로 지금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좋아 수줍은 소리를 나는 거야 어디나 지가 두근을 맞추고 너와 나 좋아 Something 어설프게 놓고 Let the beat drop Keep it so so hot hot Oh yeah yeah Baby 좀 이상해 응 어디 가서 자꾸 너 박자를 놓쳐 경고야 하더니 자, 요거예요. 오늘 완성된 거. 이게 네. 꿀 간장으로 맛을 낸 거라 요거 꿀 간장을 집에 해 놓으시면 네. 아주 뭐 모든 요리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드는 법도 굉장히 네, 간단했죠. 굉장히 간단해서요. 볶기에도 또 조리기에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시면
아주 맛있는 꿀맛 나는 반찬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빛깔도 네. 이뻐요. 네. 오, 윤기가 싹 돌죠. 삼총사 같지요? 네. 반찬 삼총사. 네. 엉덩이 살리는 반찬 삼총사.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생방송 중에 이렇게 반찬이 뚝딱 만들어진 거예요. 오. 자, 맛을 좀 볼까요? 맛을 네. 봐야겠죠? 먼저 요 간장 맛부터 보고 싶어요. 아, 간장만. 간장 맛도 한번 보면 좋겠구나. 맛있어요? 감칠맛이 기가 막히네. 그렇죠. 예. 꿀 하나 넣었는데 그냥 섞었잖아요, 그냥. 아니 어쩜 맛이 이래? 그냥 여기 밥 비벼 먹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감칠맛이 많이 나는 간장이 사실은 진간장이 아니고요. 이거? 집에서 매주 갖고 만든 네. 우리 조선간장, 국간장이거든요. 그래서 섞은구나. 네, 그걸 섞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꿀맛이 네. 간장이 약간 짭짤한 맛을 딱 잠재워 주니까 요거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달걀 탁 터트려서 뜨거운 비벼 드시면 아주 맛있죠. 아니 요게 저 50년 묵은 간장 맛이에요. 제가 고간장을 먹어봐서 알아요. 야 저희 집 요거 요. 국간장이 3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간장, 그 조선간장? 네, 네, 네. 그걸 같이. 네. 요거는 지금 아까 통아몬드하고 네, 꽃새우고요. 요 꽃새우하고 아몬드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씹히는 맛이 아주 좋지요. 아몬드랑 잘 어울려요.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이거 맥주 안주다 뭐다 그 맞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 이거 저 섞음 안주야. 소맥. 엉덩이 근육에는 안 좋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네. 또 이거 뱅오포라고 네, 그러셨죠? 뱅호포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시마 매듭조림은요. 이 다시마가 매듭이 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깻가루 설설설 뿌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끝맛이 아주 알싸하게 맛있어요. 네. 다시마를 왜 넣는지 알겠어. 그렇죠, 아셨죠? 네. 궁합이 있네. 넣어야 돼. 뱅어포가 흐물거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단단함도 적당하고 예, 아주 예. 좋네요. 약간 바삭하면서도 다시마 식감이 되게 좋아요. 네. 네. 지금 다시마랑 뱅어포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부드럽고. 씹는 맛이 네, 있다고 네, 하죠. 네. 오. 근데 이게 제가 꿀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잡수셔도 아주 요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네. 기가 막히게 이 어울려. 엉덩이 반찬 삼총사를 가지고 식사를 할 때는 네. 서서 해야 되겠어요. 서서 서서 먹는 걸로. 바른 자세로 서서. 또 요거 네. 메추리알하고 우엉. 우엉하고. 네, 요거 이게 잘안 숟가락으로 잡혀. 잡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맛이 굉장히 감칠맛이 도는 단맛이에요. 인위적인 그렇죠? 단맛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오. 이거 맛있다. 이건 또 메추리알하고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죠? 네. 여기 단백질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잡수세요. 허벅지 저기 살 빠지고 엉덩이 살 빠지고 그러면. 아, 네. 저는 여기 근육 밥 키우기 비벼 위해서. 먹고 싶어요. 그래요? 네. 국물에다가? 네, 이 국물에다가 네. 밥 비벼서 김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맛있겠다. 아까 화면을 봤을 때는 많이 짜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짜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 만능 꿀맛 간장에 도포만 싹 되어 있는 네네. 거예요. 간이 아주 삼삼하게. 이건 우엉 안 먹는 어린 아이들도 그쵸.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 우엉만 가지고 나중에 그냥 꼬마김밥 싸서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이들 있으시죠? 그렇게 꼭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은 이거 우엉 안 선생님 이 좋아하거든요. 꿀간장으로 네. 간장게장 할 수 있을까요? 아, 간장게장이요? 되기는 끓여야 하는데, 되기는 하는데, 금방 잡수셔야 돼요. 지금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이따 저녁에 바로 잡수고 바로 없애셔야 돼요. 안 만드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해주는 것만 잡수세요. 사 먹는 걸로 할게요. 아 오늘도 너무 맛있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요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참 저 아침 식사 하셨어요? 저희만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행복했네요. 네, 오늘 이 꿀맛 간장 집에서 손쉽게 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